자, 하여튼 봅시다. 2단원 복습인데, 자, 2단원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는 원자에 대한 얘기를 보는 거야. 에서 원자에 대한 얘기를 보는데 여기 2단원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 뭐냐? 원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뒷부분은 그 원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걸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주기율표지. 그죠? 그 주기율표에서 일정한 규칙성, 패턴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주기율표의 주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보는 거고, 우리가 겨울방학 때는 요 원자의 구조 얘기까지만 봤었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좀 빠르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주기율표의 주기성, 요 얘기는 이제 조금 이제 자세히 할 거예요. 겨울방학 때 했던 게 아니라서. 그래서 원자의 구조 이제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이제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원자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 이런 내용들을 좀 볼 건데 원자는 자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처음에 원자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돌턴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이고 그리고 가장 작으니까 당연히 더 작은 걸로 깨지진 않아요.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나중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뭐를 여기에서 전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요렇게 전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이 톰슨이 발견한 건 결국 뭐야? 원자보다 더 작은 애들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자는 깨진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뭐 해야 돼? 중성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 나머지는 플러스로 채워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제 중성인 거는 맞는 얘기예요. 돌턴이 했던 얘기가 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중성이란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톰슨은 원자가 깨진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뭐를 원자 핵이라는 걸 발견해요. 해서 자 다시 여기서 보면 톰슨은 전자를 발견하고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자 러더퍼드의 얘기는 뭐냐면 톰슨이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가운데 뭉쳐 있다고. 그럼 플러스로 채워져 있던 공간은 뭐냐? 빈 공간이야. 그래서 러더퍼드가 발견한 핵심은 뭐냐면 원자의 대부분은 뭐다? 빈 공간이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자 껍질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 전자 껍질을 발견한 게 누구냐면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러더퍼드는 여기 중심에 원자 핵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전자들이 돌고 있다는 거였는데, 자 보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들이 이렇게 전자 껍질을 만들어서 요 전자 껍질 위에서 이렇게 전자들이 돌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보어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전자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 에너지나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는 뭐한다? 불연속적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뭐를 오비탈이라는 이제 개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자 원자핵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지? 전자가 있지? 껍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요렇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구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구름이라는 형태로 있고 자 이건 현대의 원자 모형이에요. 그치? 됐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전자가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확률의 분포를 따지는 거야. 그걸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요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자라는 놈의 구조를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내는 건데 우리가 일단 여기서 볼 거는 여기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앞부분에서 원자의 구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원자의 구조라는 거에서 이거 전체를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울 건데 일단 먼저 나오는 건 어디까지? 여기까지. 러더퍼드 얘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요 앞부분에 나오는 거고 뒤에 가서 이제 여기 보어 얘기나 이제 현대 오비탈 원자 모형 얘기가 뒤에서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앞부분 러더퍼드 얘기까지 좀 볼 건데 자, 일단은 먼저 여기서 뭐를 볼 거냐면 자, 여기 전자를 발견했다고 했죠. 톰슨이라는 사람이.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거는 뭐를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발견을 한 거고 그다음에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이 원자 핵을 발견한 거는 뭐를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얘기를 이제 먼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자, 음극선 실험. 얘기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뭐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이고 그다음에 누가 톰슨이 실험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가 그 전에 돌턴은 원자가 깨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원자는 깨진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지. 그럼 이 실험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실험은 요렇게 진공관이 있는데 이거 진공관이야. 자, 여기에다가 요렇게 장치를 해놔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어디 긴 게 뭐야?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지. 그지? 예, 전압을 걸어줘. 전압을 걸어줬더니 여기 요렇게 뭐가 빛이 찡 하고 가더래. 이 빛이 뭘까? 궁금한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지?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이렇게 빛이 가고 있는데, 그지? 빛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이렇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이제 자석으로 할 수도 있어. 그치? 여하튼 그렇게 했더니 빛이 얘가 요렇게 휘어지더래. 이렇게. 쏘리. 반대로 했네. 잘못 눌렀네. 다시. 오메. 환장하겠다. 쏘리. 자, 위에가 마이너스고 밑에가 플러스 돼야지. 그치? 이렇게 휘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휘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니? 여기에서 지금 얘가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에서 밀려나고, 그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갔잖아. 그러니까 이 빛이 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전기 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빛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간에 자, 요렇게 바람개비를 하나 달아놨더니 이 바람개비가 뭐 하더래? 돌아가더래. 그치? 돌아가더래.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걸 통해서 그럼 바람개비를 밀었네? 바람개비를 밀었다는 얘기는 뭐야?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고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얘가 질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빛이 가는데, 그치? 자, 여기다가 요렇게 장애물을 설치하면 요 뒤에 요렇게 뭐가 생기더래? 그림자가 생기더래요. 이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도 이것도 직진성을 나타내는 건데 이 빛이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얘가 입자라는 증거이긴 하지만 문제에서 잘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얘는 직진성이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보통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요 두 가지 얘기로 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얘가 마이너스 전기띤 입자다. 걔를 뭐라고 하자? 걔를 전자라고 하자. 해서 톰슨이 전자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톰슨이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요렇게 이제 모형을 만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원자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띤 애들이 있고 나머지는 플러스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되냐면 수박 생각하면 돼.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플러스고 그 안에 전자가 C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가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발견한 거라고? 원자 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다고? 러더퍼드가 했다고. 그래서 그 원자 핵을 발견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발견했다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요 실험을 한번 볼 건데 먼저 알파 입자라는 걸 그럼 먼저 알아야지. 그죠?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그럼 알파 입자는 뭐냐? 알파 입자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얘는 헬륨이야, 헬륨. 헬륨의 원자 핵이야. 자, 근데 얘가 어떤 특징? 질량이 크고 플러스 전기띠였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뭔가 막 실험을 하다가 어떤 이상한 입자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질량이 크더래. 헬륨은 되게 가벼운데. 근데 그 전까지 발견된 거 뭐밖에 없어? 전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전자에 비하면 되게 무거운 거야. 그리고 원자 핵이니까 플러스 전기띠였겠지. 그지? 근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원자 핵이라는 걸 모를 때였기 때문에 이름을 몰라.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알파 입자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야. 얘를 가져다 놓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치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알파 입자를 쏘는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가 처음에 알파 입자를 쏠 때는 알파 입자가 이렇게 쭉 쏴서 요렇게 맞은편에 가서 여기 가운데 있는 얘가 뭐냐면 금박이에요, 금박. 금이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금박을 뚫고 지나갈 거라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 보면 요렇게 금 원자가 있어요. 금 원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전자들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뭐야?
플러스로 채워져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알파 입자가 지나가게 되면 알파 입자는 굉장히 무겁고, 그지? 그런 놈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지나갈 거라 생각을 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탁구공을 세워놓고 볼링공을 굴리면 볼링공이 얘를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갈 거라 생각을 한 거지. 그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치? 실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왔냐? 그치? 자, 러더퍼드는 얘가 지나가면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스크린 설치해서 여기에 얘네들이 부딪히는 흔적이 남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요렇게 뭐 약간 휘어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요렇게 이런데 이제 흔적이 남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웬걸 여기에도 흔적이 남더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흔적이 남았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맞고 튕겨 나왔다는 얘기지. 맞고 튕겨 나왔다는 얘기야.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치?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겼니? 그치? 마찬가지로 그치? 여기에 이렇게 금 원자들이 있는데 그치? 자, 여기에 대부분은 여기 지나가는 게 맞아요. 대부분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대부분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끔 그치? 이렇게 이렇게 튕겨나오는 애들이 생기더라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치?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치? 어떤 얘기가 필요하니? 그치? 어떤 얘기가 필요하겠니? 이 원자 안에 그치? 원자 안에 그치? 아까 설명했잖아. 탁구공을 세워놓고 거기다 볼링공을 굴린 거야. 그럼 그 볼링공을 튕겨낼 정도로 뭔가 되게 그지 단단하고 무거운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원자 안에 그지? 뭐하고 그지? 질량이 크고 단단하고 그지? 그 다음에 알파 입자가 무슨 전기 띄었어? 플러스 전기 띄었다며. 그럼 플러스 전기를 튕겨내야 되니까 얘도 플러스 전기 띄어야겠지. 플러스 전기 띄고 그리고 얘를 한 3,000번 정도 쏘면 그치? 그 중에 한 번 정도 튕겨 나온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크기가 매우 작다는 거예요. 크기가 작은 그런 게 이 원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게 설명이 된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뭐라고 하자? 원자 핵이라고 하자. 라고 한 거야. 그래야 요 튕겨 나오는 현상이 설명이 되더라. 라는 원자 핵을 직접 아까 전자는 뭐 마찬가지지 뭐. 그걸 눈으로 봤겠니? 그치? 근데 이렇게 해야 그 현상이 설명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원자 핵을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치? 이 실험의 의미는 뭐냐? 얘가 문제로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보기 중에 자 원자 핵은 그치?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맞는 말이야. 왜? 원자 안에 그럼 원자 핵하고 그치? 전자밖에 없는데 전자는 되게 가볍거든. 그건 알았어. 그 전에 과학자들이. 그럼 나머지 질량은 다 뭐야? 원자 핵의 질량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원자 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맞아요. 근데 이거 이따 보내줄게. 근데 원자 핵은 그치? 원자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틀려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원자의 대부분은 무슨 공간이니까 빈 공간이거든. 플러스가 아까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요렇게 퍼져 있는 줄 알았더니
톰슨이 얘기한 것처럼 원자 전체에 플러스가 퍼져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뭉쳐 있더라는 거야. 원래 플러스로 채워져 있던 부분은 빈 공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됐어? 해서 요렇게 자 얘기.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문제 하나만 더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실험할 때 여기 금을 갖고 실험했잖아. 금 말고 알루미늄을 갖고 실험하면 어떻게 되겠어? 알루미늄을 갖고 실험하면 어떻게 되겠어? 금이 원자 번호가 크니 알루미늄이 원자 번호가 크니? 금이 크지? 금이 몇 번이야? 나도 몰라. 근데 알루미늄은 13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루미늄 작은 건 알지 우리가. 그지? 그러니까 자 만약에 금 대신에 알루미늄이 있다면 원자 번호가 작다는 건 뭐야? 우리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양성자 수도 적고 중성자 수도 적고 그지? 원자 번호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원자 핵의 크기가 작아. 그지? 그러면 원자 핵 크기가 작아지니까 튕겨나오는 알파 입자수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이게 원자 핵에 맞고 튕겨나오는 거니까. 튕겨나오는 알파 입자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알고 있으시면 돼. 이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얘기야. 됐어?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자, 원자 구조 이제 구성 입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그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원자의 구성 입자들을 볼 건데 원자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치? 요렇게 그치? 그러면 자 보자. 요렇게 그려보면 자 요 가운데에 뭐가 플러스전기 띠는 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그지?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죠. 그지? 해서 요렇게 양성자와 요렇게 중성자가 그때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 띠였고 중성자 전기 안 띠죠. 그럼 얘네 둘이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야? 원자 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 띠는 거지.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어? 요렇게 뭐가 전자가 있는 거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띠였지. 그래서 얘네들이 요렇게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야? 원자가 되는 거지. 그죠? 그때 우리가 얘네들을 표현할 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니? 자, 예를 들면 리튬이다 라고 했을 때 리튬이다. 그럼 얘 왼쪽 아래와 왼쪽 위에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죠. 그지? 그러면 자, 요 왼쪽 아래에 써 있는 숫자 이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고 이건 원자 번호를 나타내는 거고 그지? 원자 번호는 뭐를 나타내? 양성자 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지? 양성자 수는 자, 원자에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지?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이 같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원자에서는 양성자 수와 마이너스 전기띠는 뭐가? 전자의 수가 같다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요 왼쪽 위에 있는 숫자 이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야? 이건 질량수를 나타내죠. 그지? 그래서 질량수는 어떻게?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더해서 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원자 번호 3번이니까 양성자 수 3개, 전자 수도 3개. 그지? 그럼 양성자 수가 3개니까 중성자 수 몇 개? 4개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어? 자, 에서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건 무슨 얘기냐? 그지? 요걸 가지고 볼 때, 자, 그러면 뭐는 양성자는, 그 다음에 중성자는, 그 다음에 전자는, 그지? 전자는, 그지? 자, 띵띵띵띵띵 뭐가, 자, 질량이, 그지?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은 1로 두는 거야. 실제 질량 있어. 실제 질량이 있는데 그 질량 우리가 외울 필요 없어요. 알았지? 그리고 전자는 그냥 0이야. 그래서 그 전자가 질량이 없을 리가 없지. 전자 질량이 있죠. 질량이 있는데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얘네 둘은 거의 비슷하고, 사실은 중성자 살짝 무겁지만 하여튼 비슷하고, 이 전자의 질량은 뭐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0이라고 놓고 봐도 상관없다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치? 실제로 0이라는 건 아니지만, 알겠지? 그 다음에 뭐는 전하량은, 전기 띈 양은, 그치? 양성자가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그지? 됐어?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중성자는 전기 안 띈다는 거야. 근데 양성자하고 전자는, 그지? 얘네는 뭐야? 크기는 같고, 그지? 뭐는 부호는 반대이다. 양성자와 전자는 전기 띈 양, 전하량이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그 다음에 전자는 그 질량이 어떻다? 무시해도 될 정도로 가볍다. 요걸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 됐어? 자, 이제 그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런 자주 나오는 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것들, 그지? 따지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얘네 개수 따지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X 원자가 있고 Y 원자가 있고 뭐 Z 이온이 있다고 치자. 얘가 자 요렇게 표로 나와서 여기에 뭐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그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 얘를 눈이 감기려고 그러지. 그러면 안 돼. 자, 얘가 9에 10에 9에 10에 얘가 12에 12에 얼마 할까? 13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개, 여기가 11개 뭐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뭘 물어보냐면, 기역, 니은, 디귿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다. 뭐냐? 찾아라. 이렇게 문제 나온단 말이야. 일단 우리가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로, 그지? 자, 원자에서는 뭐하고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아야 돼, 무조건. 오케이? 두 번째로, 그럼 이온에서는 어때야 돼? 당연히 달라야지. 그지? 근데 특히 어디에서 요 이온에서는 요 전자 있죠. 전자의 개수가, 이온은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거야? 18족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가 몇 개? 2개 아니면 10개 아니면 18개 되는 거야. 누구처럼? 헬륨처럼 2개가 되거나, 네온처럼 10개가 되거나,
아르곤처럼 18개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앞에서 보면 자, 지금 누가 이온이야? Z가 이온이잖아. 그지? Z가 이온이잖아. 그지? 근데 지금 여기가 10개네? 그럼 이거 전자 개수야, 무조건. 알지? 그러니까 여기 기억 얘가 전자가 되는 거야. 얘가. 됐어? 그럼 얘가 전자인데 지금 얘 디귿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디귿하고 비교를 해봐. 개수가 다르네? 아니, X는 지금 뭐야? X는 원자잖아. 얘가 원자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르잖아, 값이. 그러니까 디귿은 양성자가 아니라는 거지. 디귿은 뭐라는 거야? 이게 중성자라는 거죠. 그럼 니은이 양성자겠네. 그지? 그럼 나머지 값을 찾아보자고. 그러면 X는 전자 9개니까 양성자 몇 개? 9개 될 거고. Y는 양성자 12개니까 전자 12개 있을 거고. 그지? Z는 전자가 10개인데 1가 양이온이잖아. 그럼 여기다 1 더해서, 그지? 1 더해서 요거만큼 더해주면 돼. 요거만큼. 그럼 양성자 몇 개? 11개라는 거지. 이해됐어? 거기다 추가로 이런 얘기도 볼까? 야, 그러면 여기, 자, 추가해서 질량수는 어떻게 되겠니? 질량수는 어떻게 돼? 19. 그죠? 25. 양성자하고 중성자 더하면 되니까. 여기는 얼마? 22. 그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어? 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찾는 요런 유형들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해서 봐두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게 중요해. 지금부터 보는 게 중요해. 자, 갔다 와. 끊지 말고, 그치? 그래서 우리 이게 다 녹화되고 있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아프구나. 요새 이름을 얘기하면 큰일 나겠는데. 나 이거 비공개도 아니라 미국에 있는 로버트가 들을 수도 있는데. 머리 아픈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시험 보면, 그치? 자.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야.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요거 가지고 한 문제 나오고, 요거 가지고 한 문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한 문제 나올 거야. 지금 세 문제 한 거야, 세 문제.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나올 거야. 그게 뭐냐? 동위원소에서. 지금부터 동위원소 얘기를 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동위원소 얘기를 보면 일단 동위원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치? 원자 번호 같은데 뭐가 질량수가 다른 걸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야. 원자 번호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양성자수가 같다는 거고, 원자에서는 양성자수가 같다는 게 뭐야? 전자수가 같다는 거지. 특히 뭐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반면에 질량수가 다르대. 근데 질량수가 왜 달라? 중성자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뭐가? 물리적 성질이 달라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자, 양성자수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중성자수의 합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거기에 또 하나, 그치? 1g에 들어있는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어. 근데 1g에 들어있는 거는 뭐야? 분자량 분의 1 하라 그랬지? 뭐가 달라지겠어? 당연히 원자량, 분자량도 달라지겠죠. 이런 것도 달라지는 거야. 됐어요? 자, 이런 동위원소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 두 놈 있어요. 누구? 수소하고 염소야. 그래서 수소는 이거는 이제 그 언제야? 1학년 때 통합과학 배울 때 빅뱅 뭐 이럴 때 나오죠. 그래서 수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원자번호는 1번인데 질량수가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수소. 이런 걸 우리가 중수소. 이런 걸 삼중수소라고 하죠. 그래서 양성자가 한 개, 한 개, 한 개. 중성자가 없고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는 거. 물론 전자 개수는 같겠죠, 다. 이런 거. 또, 자, 염소가 있어요. 자, 염소는 두 종류가 있는데 원자번호 17번인데 자, 질량수가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양성자수가 몇 개? 17개, 17개. 중성자수가 18개, 20개. 전자수는 17개, 17개로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비교적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제 얘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때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냐?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그치? 평균 원자량입니다. 평균 원자량을 구할 건데 평균 원자량 구할 때 먼저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치? 염소는 그치? 두 종류가 있는데 자, 17에 35짜리와 17에 37짜리가 있다. 이때 얘네 원자량은 그치? 자, 얘는 35로 하고 얘는 37로 해라. 조심할 거는 얘 염소 있잖아. 얘 질량수가 35야. 그렇다고 얘 원자량이 35란 얘기 아니야. 조심해야 돼.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비슷하긴 하지만 같은 값은 아니에요. 문제에서 얘 원자량 얼마다라고 이렇게 주어져야 우리가 얘 원자량이 35, 37이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말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맞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얘네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비율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얘가 75%, 얘가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약 4분의 3, 얘가 4분의 1이겠지.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나오는데, 이때 그러면 이 염소에 그럼 문제에서 그냥 얘들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 염소의 원자량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그지? 그럼 누구 원자량을 얘기해야 돼? 질량수 35짜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37짜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애매하잖아. 그냥 이렇게 염소의 원자량이 누구니? 물어보면 그때 평균 원자량을 얘기하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니? 평균 원자량은 원자량 곱하기 비율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35짜리가 얼마? 4분의 3. 37짜리가 얼마? 4분의 1. 오케이? 됐어? 자, 혹은 퍼센트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35짜리 75%와
37짜리 25%가 있는데 퍼센트니까 뭐 해야 돼? 최종값은 100으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돼야 된단 말이야. 퍼센트로 나오면 당연히 무조건 그 100으로 나눠줘야 돼. 마지막 값은. 알았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35.5가 나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얘들아. 얘 평균 원자량을 구하라는데, 자, 35하고 37의 평균을 구하면 당연히 작아도 35보단 클 거고, 커봐야 37을 넘어가진 않겠지. 그지? 얘네들을 뭐 해라. 지? 얘가 몇 대 몇이니까 3대 1이니까 이걸 3대 1로 나눠.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내분하면 돼. 거꾸로. 그치? 3대 1 요렇게 해서 요 3에 해당하는 거를 얘가 35하고 37 3대 1이니까 그치? 요렇게 3 들어가면 되고 37이 1이니까 요렇게 1 들어가면 돼. 이해됐어? 다시 요거 요렇게 적어볼까? 뭐야? 대성에서 제일 잘 나가는 1타 강사가 누구? 김준? 그런 사람이 있더만. 그 사람이 내분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나하고 방법이 똑같더만. 아씨, 내가 가서 1타 강사 해야 되겠어. 와, 이건 비웃는. 와, 내분하는 걸 나는 세워서 이렇게 세로로 하는데 그 사람은 뭐 애들한테 가로로 가르쳐 주더만. 뭐 똑같은 얘기지 뭐. 35하고 37이 있는데 얘네가 얼마? 3대 1이니까. 그지? 이거 나눠서 그지? 자, 여기가 3, 여기가 1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여기가 35.5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를 거꾸로, 그치? 만약에 A하고 B, A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질량수가 뭐 10이라고 하자. 얘 11이라고 하자. 그지? 그 다음에 뭐 원자량 그냥 10하고 11 쓰도록 하고요.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 평균 냈더니 평균이 예를 들어서 10.4가 나왔다. 그럼 얘네는 각각 몇 퍼센트 있는 거냐? 비율이 얼마 되느냐? 거꾸로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럴 때는,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얘를 A%라고 두고, 그럼 전체 100%가 요 11짜리가 얼마? 100-A% 되는 거지?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놓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10짜리가 A%, 11짜리가 얼마? 100-A%. 나누기 얼마? 100. 해서 10.4가 나오는 여기서 스몰 a 값을 찾으면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요 위에서 썼던 요 방법 있잖아. 요거 이용하면 그지? 자, 10하고 11인데 그지? 평균값이 얼마? 10.4래매. 그지? 그럼 여기가 얼마 되겠어? 0.4 대 0.6이니까 그지? 2대 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 비율은 얼마? 3대 2로 있는 거지. 뭐 퍼센트로 따지면 얘는 60%, 얘는 40%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 얘기를 한번 봅시다. 분자량은 우리가 1단원에서도 계속했지만 뭐야? 원자량의 합이지? 원자량의 합이죠. 그치?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염소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염소인데 그치? 염소는 그치? 염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한 거잖아. 그지? 근데 아까 염소 원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 35짜리와 37짜리. 그지?
그러면 요 첫 번째 염소 원자 자리에 요 자리에 35짜리가 올 수도 있고 37짜리가 올 수도 있잖아. 염소 원자 두 개 결합할 때. 됐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염소 원자 자리에 마찬가지로 35짜리가 올 수도 있고 37짜리가 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네가 만날 수 있는 그지? 조합이 요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자, 뭐가 나올 수 있고 70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72가 나올 수도 있고 74가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분자가 몇 가지, 분자량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법을 써보자고. 동위원소라는 건 원자량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뭐 세 가지 네 가지일 수 있어. 근데 보통 일단 두 가지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두 가지로 나올 때 간단히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가벼운 거랑 무거운 거 있는 거지. 가벼운 거랑 무거운 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했을 때 분자량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가벼운 것끼리 만났을 때. 분자량이 제일 클 때가 언제야? 무거운 것끼리 만났을 때. 그지?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 가벼운 거와 무거운 게 만났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가벼운 것끼리 만났을 때 70, 무거운 거끼리 만났을 때 74, 가벼운 거와 무거운 게 만났을 때 72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존재하더라. 됐어? 하나 더 볼까? 물 한번 볼까요? 물이 비교적 복잡한데 물 한번 볼까? 자, 물은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해보자. 수소는 동위 원소가 수소는 동위 원소가 아까도 봤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얘 원자량 1, 2, 3. 산소인데 산소도 동위 원소가 두 가지가 있어. 질량수가 16짜리와 18짜리. 원자량 16과 18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네가 물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을 한 거지. 그럼 첫 번째 수소 자리에 1도, 2도, 3도 올 수 있잖아. 또 얘도 1, 2, 3이 올 수 있잖아. 근데 산소는 16짜리가 올 수도 있고 18짜리가 올 수도 있지. 그럼 얘네들이 만났을 때 자, 얘네들이 결합할 때 제일 가벼운 경우가 언제야? 이렇게, 그지? 가벼운 애들끼리 만났을 때 이게 분자량 제일 작을 때지.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났을 때 이게 분자량 제일 무거울 때지. 됐어? 됐어? 그런데 얘네가 얼마 차이나? 지금 1씩 차이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19도 가능하겠지. 20도 가능하겠지. 21도 가능하고 22도 가능하고 23도 가능해요. 그래서 전체 몇 가지? 7가지의 분자량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분자량은 이런 식으로 따진다. 뭐 간단하죠? 자,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그러면 평균 분자량이라는 걸 따져볼 거야. 맞지? 자, 평균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떻게 따지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봐봐. 자, 평균 원자량은 원자량 곱하기 비율로 계산했잖아. 그러면 평균 분자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분자량 곱하기 비율로 계산하면 되지?
아까 평균 원자량 계산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또, 자, 뭐는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잖아. 그러면 평균 분자량은 어떻게? 평균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지. 됐어? 됐어? 자, 그 중에 이 평균 분자량, 평균 원자량의 합, 이거 한번, 염소를 한번 예로 들어볼 거야. 염소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염소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그치? 자, 염소는 평균 원자량이 아까 얼마였어? 35.5였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35.5 플러스 35.5 해서 얼마? 71. 이게 염소의 평균 분자량이야. 간단하지? 간단하지? 자, 그런데 이 분자량 곱하기 비율, 이거는 뭐냐? 여기서 얘기하기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게 아까 여기서 봤던 이거 얘기하는 거야. 70, 72, 74. 얘네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분자량은 70 곱하기 비율 얼마인지 몰라. 72 곱하기 비율 얼마인지 몰라. 플러스 74 곱하기 비율 얼마인지 몰라. 그치? 분자량 곱하기 비율인데 분자량은 알잖아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비율을 모르잖아. 비율을 지금부터 찾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자,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니? 35짜리가 자연계에 얼마? 4분의 3만큼 있고 37짜리가 4분의 1 있다고 그랬지? 얘도 얼마? 4분의 3 있고 얘 4분의 1 있다고 그랬지? 그럼 가벼운 것끼리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비율이, 확률이 곱하면 되지. 그럼 얘 얼마? 16분의 9. 무거운 애들끼리 만나는 경우는 16분의 1. 그지? 그럼 가벼운 애와 무거운 애가 만나는 경우는 곱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 16분의 3이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얘가 요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요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가벼운 거와 무거운 게 만나는 경우는 무조건 곱하기 2를 한번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얼마? 16분의 6이 되는 거야. 그걸 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그래서 16분의 9, 16분의 6, 여기 16분의 1 넣어주면 그게 얼마? 그게 71이 나온다는 거야. 됐어? 이게 평균 분자량 계산하는 방법이야. 됐어요? 됐어?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치? 자, 끝났어. 중요한 개념은 이제 하나만 볼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가 비율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분자량이야. 얘가 그래서 분자량이 A, B, C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9, 6, 아니야. 여기가 3, 1,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1 이렇게 갑시다. 그럼 이거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염소가 떠올라야 돼, 염소가. 염소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치? 그건 됐고. 자, 봐봐. 일단은 지금, 자, 여기 이 문제에서, 자, 분자량이 세 가지 나왔지? 그지? 먼저 볼 거. 분자량이 세 가지 나왔다는 얘기는, 그지? 오케이?
분자량이 세 가지 나왔다는 얘기는 동위 원소가 두 가지 있다는 뜻이야. 분자량이 세 가지인데 어떻게 동위 원소가 두 가지냐? 생각해봐. 어떻게? 아까 했잖아. 가벼운 거 만났을 때 얘가 뭐 A2라고 합시다. A2라는 분자에 대해서 보는 건데 가벼운 거 만났을 때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만났을 때 무거운 거 만났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가벼운 거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네. 얘가 뭐야? 분자량이 큰 거니까 무거운 거 만났을 때네. 그지? 그러면 자, 이 가벼운 거 둘이 더해서 분자량이 A잖아. 그럼 얘네 원자량은 어떻게? 2분의 A인 거지. 무거운 거는 2분의 C인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동위원소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 동위원소 두 가지는 두 가지는 원자량이 2분의 A짜리와 2분의 C짜리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물론 원자량은 얘가 더 커요. 얘가 가벼운 거고 얘가 무거운 거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얘네 비율이 어떻게 되니 하는데, 그치? 자, 얘 비율은 지금 딴 거 볼 거 없어. 여기가 3하고 6분의 1이잖아. 그럼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것처럼, 그치? 얘 16분의 9 나왔던 거 어떻게 한 거야?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비율 곱해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요 3이라고 하는 거는 뭐? 루트 3 곱하기 루트 3에서 나온 거야. 다시. 이거는 가벼운 거 곱하기 가벼운 거에서 나온 거라고. 가벼운 거 비율 곱하기 가벼운 거 비율. 6분의 1은 무거운 거 곱하기 무거운 거에서 나온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거 그러면 가벼운 거 곱하기 얘네 비율은 가벼운 거 곱하기 가벼운 거, 무거운 거 곱하기 무거운 거. 그럼 그래서 3이 나와야 되니까 얘 얼마?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얘는 루트 6분의 1 곱하기 루트 6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됐어? 해서 뭐 요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그치?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9대 잠깐만. 우리 여기서 아까 이거 잘못 썼다. 숫자가 뒤롭게 나오네. 여기를 숫자를 바꿔야겠구나. 2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다시 여기가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지. 됐어? 그러니까 가벼운 거 비율이 루트 3이고 무거운 거 비율이 루트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그러니까 얘네 비율은 3대 1이다. 아니면 75%, 2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지?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염소 얘기하는 거야, 염소. 여기서 얘는 요 A2는 염소 얘기하는 거야, 염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버리세요. 문제 잘 나오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치? 문제 잘 나오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문제 잘 나오는 게, 그치? 예를 들면 수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수소는 1, 2, 3짜리가 있다. 그지? 근데 거의 얘가 98%야. 그래서 얘는 평균 따지나 마나 1 나올 거야, 평균은. 그지? 그 다음에 산소 있다. 탄소도 있겠구나.
탄소 아니 됐어. 산소 있다. 산소는 16자리랑 18자리가 있어요. 알았지? 얘네 평균 따지면 잘 나오진 않으니까 내비두고 16자리가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붕소가 원자번호 5번이지. 근데 얘는 질량수가 원자번호 5번인데 10자리하고 11자리 있어요. 10자리하고 11자리가 있어. 그때 얘네가 산소가 거의 99%고 얘네가 몇이었더라? 이게 8대2 8대2 얘가 80% 20% 그럼 평균 내면 얼마 나오니? 10.2 나올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염소 있죠.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에 이게 따로 하지 말자. 염소 앞에서 했으니까. 그럼 누구 있니? 그 다음에 브로민 있어. 브로민이 원자번호 35번이에요. 그래서 브로민이 있는데 얘는 질량수 79짜리하고 81짜리가 있어. 얘 50% 50%예요. 평균 원자량은 그럼 80 나올 거야. 79랑 81이. 응. 그래서 브로민 분자는 이건 잘 알아도 문제 잘 나오니까 브로민 분자는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지? 분자량이 158짜리, 160짜리, 162짜리가 나올 수 있는데 얘네 비율이 얼마?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네는 외워두는 게 편해. 됐어요? 여기까지.